나이가 많으신 그런 이제 연장자분이랑 일을 같이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링크드인 강의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과 연장자와 업무를 할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놨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 강의를 볼 때. 나이에 있어서는 거의 편견이 없는 이 서양에서 이런 연장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강의까지 찍어야 할 만큼 이들에게도 나이라는 게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큰 허들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좀 새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동방 예의지국에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뭐 신뢰를 쌓아라. 그래서 그 연장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라라는 거고, 너무 지금 뭐 MZ 세대, 소위 뭐 MZ 세대, 저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줄임말이라든지 잘 알아듣지 못하게끔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러한 단어는 좀 피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존경심을 보여라. 뭐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연장자분이 뭐 PPT를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PPT 하는 법을 물어봤을 때 다그치듯이 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원활한 그 인간의 관계,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하죠. 그런 거를 위해서 뭐 평상시에 캐주얼한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좀 해라. 뭐 이 정도였어요. 다 하고 계시죠? 이 정도는 다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런 것까지 알려줄 만큼 이 정도의 내용을 강의를 한단 말이야? 혹은 어느 정도의 예의가 없는 거지라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역시나 오늘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일했을 때 두 가지의 이제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40대 후반에서 50대 한 초반, 한참 어찌 보면 일을 하실 때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요새 잘 이해도 안 되고, 눈도 침침하고, 뭐 체력도 딸리고 잘 안 되네. 그러면서 이렇게 업무를 슬슬 이제 내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나의 상관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하달받고는 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동등하게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라면, 그 연하자, 그 오히려 이제 나이가 어린 그런 이제 동료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어쩌라고요? 나도 똑같이 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그냥 월급쟁인데 나이 많다는 게 유세예요? 나이 많으면은 일 안 해도 돼요? 그럼 나도 피곤해요. 라고 할 수 있는 반발심이 들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나이 많은 연장자분들이 진짜로 뭐 일을 하기 싫으셔서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는 창의력도 좀 이제 저하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어찌 보면은 자기 방어적인 이야기로 나이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내가 이럴 수 있으니 양해해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다들 이제 일을 회사라는 조직에서 만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이제 나이가 어린 동료들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거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라는 그러한 변명보다는 차라리 내가 이걸 하는데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더 긍정적으로 그들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최대한 빠르게 업스킬링을 해보겠다. 내가 이 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내 경험상 이런 부분은 내가 조사를 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더라. 이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요. 제가 만나본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거의 한 70이 다 돼가신 분, 70 다 돼가신 이제 분이셨는데, 정규직은 아니었고요. 계약직이셨어요. 이제 연세가 연세이시다 보니. 그렇지만 정말 항상 단정하시고 굉장히 젠틀하시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말이 많아져요. 소위 말해 훈계가 많아지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했고 막, 그런데 그런 것도 별로 없으시고 항상 젊은 20대, 30대 직원 동료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그러면 사람이 되게 커 보여요. 대인배 같아 보이고. 그리고 물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실 수는 없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본인이 그간의 노하우를 녹여서 업무는 완벽하게 해내시더라고요. 이 부분은요, 젊은 사람들,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좀 존경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는 굉장히 겸손하게 여쭤보세요. 낮은 자세로. 그리고 절대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거 못 하시잖아요. 뭐 이런 거 잘 못 쓰시잖아요, 요새.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시대는 저는 종말이 거의 다 오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뭐 다들 챗 GPT 잘 아시죠? 그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PPT도 그냥 만들어주고요. 엑셀도 그냥 한 번에 쫙 나옵니다. 어떻게 이거 명령만 잘하면.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기술적인 수단을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은 메리트가 없어졌다라고 저는 봐요. 조만간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내용을 구성하고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컨텐츠를 창출하는가가 그 사람의 이제 역량을 높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업무적인 경험이 많은 연장자도 더 유리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업무 경력이 많다라는 거는 좋은 얘기로 하면은 노하우가 상당하다는 건데, 반대로 좀 틀어서 얘기하면은 편협함이 좀 있는 거다. 어찌 보면은 고정관념인 거죠. 내가 이거를 해봤더니 과거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해봤자 어차피 안 되니 다른 거 해. 라는 식인 거죠. 근데 그때는요, 시기나 상황, 재반 환경이 달라서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레 겁먹고 뭔가를 도전하지 않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좀 본인의 앞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절충하는 게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각자 이걸 이제 선을 지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제 조금 연장자를 뭐 무시한다거나, 무시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무시가 아니죠. 행동과 표정과 말투와 모든 거에서 다 나타나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겸손하고 같이 잘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같이 좀 소통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근데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건데, 저도 언젠가는 늙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나이가 40만 넘어도 좀 느리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또 40을 바라볼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든다라는 거는 그간에 너무 많은 선례들을 봐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무서워서라도 저는 이제 스스로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좀 새롭게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저는 중간적인 역할이에요. 허리 정도거든요. 밑에 친구들도 있고 위에 어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잘 지켜보면서 최대한 연장자가 됐을 때 밑에 친구들하고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 스스로를 좀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한때 작년에 저는 신기술이 나오면 웬만하면 다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블록스 아시죠? 막 그때 메타버스 엄청 유행하면서 나왔었잖아요. 거의 뭐 초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는 그 게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제페토에서 있는 그 제페토, 그다음에 그래서 로블록스랑 제페토를 다 써봤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이거 왜 재밌는 거야? 이게 그냥 확 오는 거예요. 여기서 대체 내가 무슨 재미를 찾아야 하는 건가? 그런 느낌? 근데 그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 7살짜리, 8살짜리 애기들이 그렇게 로블록스를 잘한대요. 엄청 잘한대요. 지금 우리가 뽀로로를 본다고 뽀로로가 재밌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생태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접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직접 한번 해보고 싶어 했었고, GPT라는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서 이제 저도 한번 바로 또 써봤었고, 그래서 해외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저는 최대한 써보려고 많이 해요.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 최대한 쫓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러지 못하면 도태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죠. 지금 제 나이대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나이대인 것도 같아요. 이제 허리 라인대가.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조금은 안다. 그래서 막 이제 윗분들한테도 막 할 수도 있는 나이일 거고. 내가 다 잘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 친구들한테는 니들이 뭘 알아라는 정말 소위 말해 젊은 꼰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위치가 애매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한 30대 중후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면서 내가 겸손해지자. 업무에 있어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다. 겸손해지고 항상 배울 거를 찾자라는 거. 그리고 윗분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밑에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의사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그냥 상기시켰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